가기 전에 쪽팔리고 괜히 들킬까 봐 내 속마음을. 근데 주로 가면 당당해요. 그 표정부터 달라서 하는 거예요. 표정부터 다르니까. 그래서 진정한 시오도 플랜은 나눔이요. 기부하는 거예요. 주로 하는 거예요. 얻으라고 하지 마. 그러면 이 안에서 힘든 마음도 좀 덜 힘들어져요. 자세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세라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번 마음먹은 자세. 다요. 해봐야지. 한 마음먹으면 하고 싶잖아. 그죠? 균형 이론이라고 사람들은 주변하고 똑같으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부자들 되고 싶어하는 사람 절대 부자가 많아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사람 많아요. 노숙자 옆에 노숙자만 모여 살아요. 노숙자 지네끼리 행복해. 그 사람들 행복해요. 지네 나름대로 살아. 돈 100만 원 월급 준다는데 일 안 해요. 얼마나 좋으냐고. 서울 시내 모든 교회들이 주일만 되면 가서 뭐 어째 양말도 주지, 무슨 비타민도 주지, 치약 칫솔도 주지, 겨울 되면 감매도 주지. 그 서울역 앞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무료급식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교회들이 또 교대로 뭘 해줘. 밥을 공짜로 밥도 주지. 그럼 또 밥을 싸가지고 저녁 때 또 도시락 해가지고 또 지가 또 한 잔 먹지. 보로박스, 이거 보로박스라고 그러지? 저 종이상자 그 뚜껑 그거 하나 딱 끼고 있다가 저녁만 되면 냉난방 빵빵 해놔면 서울역이들 한쪽 구석에 탁 해놓고 쏙 들어가면 잠자지. 누가 씻고 자라고 그래. 나 돈 벌어 오라고 그래. 나 일찍 일어나라 해. 그게 환경이에요. 그게 거기에 한번 젖어들으면 못 가져나. 그것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1,500원 생기면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지고 야야 슈퍼 가서 1,500원 소주 한 병사가 둘이 한 병씩 팍 나눠 먹으면서 왕년 얘기하지. 거기에 취해가지고 아주 돌겠다니까요. 천재거든. 서울역. 나도 가봤으니까. 가서 도와주고 왔으니까. 난 가서 왜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굳이 해줘야 된다. 이 환경 안에서 우리가 내가 잊어버린 자세를 찾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후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대충 어울려서 맛있게 재밌거든. 근데 어느 날 TV 보니까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대. 근데 이렇게 되고 싶잖아. 그래서 거기를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클럽에 가입해서 식단을 좀 조절하고 하루에 2시간씩 정기적으로 운동하니까 풀단스 떠 가니까 한 5kg, 6kg 마시네.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몸이 가벼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근데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이 야 너 어떻게 요새 연락이 안 오냐? 순이야? 혹시 순이 이름 없죠? 그러면서 야 우리 삼촌 아니 우리 삼촌이 저기 횡성 도계에서 왜 거기 저 도축장 하지 않냐? 에이 툭불 등심 생등심 왔어. 내가 며칠 전에 필리핀 갔다 오면서 양주 2병 산 거거든. 한잔 먹자. 누구도 온대. 갑자기 친구들 보고 싶고 한잔 먹고 싶다. 그쵸? 오늘 해도 슬슬 넘어가면 안 땡겨. 먹고 싶으니까 그래. 하루만 딱 하루만 친구들하고 그냥 친구 만나서 생각하시면 먹고 가다 옛날 얘기 얼마나 재밌어. 집에 가다 이제 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너무 과하게 먹은 것 같아. 괜히 몸이 찌뿌둥해. 에이 하루만 더 쉬자. 하루 더 쉬었어.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하면서 아이 그래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내가 다시 시집 갈 것도 아니고 뭐 아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양주 먹고 취하나 또 막걸리 먹고 취하나. 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행동이 게을러져. 그러면서 그 안에 괴리 현상이 생겨. 그럼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인지적 부조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포기해버려요. 여우가 포도를 잘 익은 걸 보고 포도를 딸라고 아무리 딸라고 못 따. 그러니까 지가 이제 그냥 가면서 저거 못 따서 안 따는 게 아니고 포도가 나 싫어서 안 따는 거야.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 감사하고 고맙고 그 열정이 나왔던 의욕이 생겼던 그런 내 그런 것들을 내 기억력을 쓰면서 다시 끌어내면 되겠죠. 어떻게 끌어내나 이거죠. 어떻게 끌어내죠? 다시 가야죠. 주도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가자니까 거기 가야 되니까 성공한다고 확실히 끌려가지 말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 이유가 있을까? 첫 번째는 주도적이에요. 주도적인 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 개별자들이 자 이런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우리는 여지껏 학교에서 배운 학습이라는 건 정답 아닌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디서 찾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론, 지식의 구조물 그런 거를 비추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거든요. 우리 여지까지 내가 스스로 어떤 기준을 못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옛날들의 이론, 어떤 성인들의 이론 아니 법 이런 거 있죠. 지식의 구조물 그건 죽어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거기다 비추어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항상 따져요. 보편성 가치, 그 어떤 보편성 가치라는 거에 어떤 무기를 삼아가지고 사실 보편적 가치에 비교해서 안 초라한 사람 없어요. 다 초라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론이 존재해요. 사건이 존재해요. 사건이 존재하죠. 이론은 죽어 있는 거죠. 자, 침묵은 금이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어떤 시대에 얼마나 떠들었으면 침묵이 금이라고 했어요. 응? 지금 시대에 맞아, 안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있는 건 빨리 듣고 일하는 건 말하는 건 천천히 하라고 했죠. 그게 침묵이 금이라는 게 또 그런 뜻이 돼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죠. 다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론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장자편에 윤편이라는 게 나오는데 윤편은 수레바퀴 깎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이성희 박사님이 강의해주고 이제는 이런 책을 자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만 들으면 이제 좋아. 그 이치를 아니까 얘기하려면 뭔 내용을 얘기하려면 아니까 임금은 책을 보고 있고 또 윤편은 수레바퀴를 갖고 있는데 그 윤편이 임금한테 그럴 때 무슨 책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성인의 책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성인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찌꺼기 조백이라고 해. 조백 숯찌꺼기 쓰레기를 갖고 계시네. 임금이 열받아요. 열받지. 그러니까 내가 읽는 책이 쓰레기라는 걸 네가 증명해내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된다. 그 윤편이 뭐랬잖아. 80이나 넘은 사람이. 저는 평생을 수레바퀴 깎고 살았는데 내가 이 자식한테 이걸 전수 못해주는 이유는 조금 헐렁하게 깎으면 빠져서 못 쓰고 조금 작게 깎으면 빡빡하게 들어가지 않는 못 쓰고 적당하게 깎을 수 있는 그 완성도는 어디서 나오냐?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일도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성공이죠. 적당하게 깎고 수 있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윤편이 그 적당히 깎을 수 있는 그 손끝의 완성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지. 손끝의 완성도는 어디서 나오냐? 그 감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론으로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깎으면 된다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론은 죽어 있는 거라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냐 이거지. 왜 배워야 되냐? 이렇게 나와야 돼. 왜 배워야 되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론이 존재해, 사건이 존재해. 사건이 존재하는 거 맞죠? 그러면 사건 속에는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그 사건이 존재하는 건 이상이에요? 일상이에요? 일상이죠. 매일매일이죠. 제가 왜 이런 일상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는 건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우리 무슨 모임이다, 등산이다, 어디 무슨 뭐 월드컵 뭐 응원하러 가자. 그 목숨을 걸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친회 할 때 응사꾼들이 모여가지고 부신사자하니 뭐 어쩌니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갈 때 미국산 속리산 먹고 칠해서 뿌려서 먹어요. 그게 또 싸움 맛있잖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하자, 변혁하자, 변화해야 산다. 그리고 회사가 막 매일 허구한 날 회의라고 변화하는 강사를 모아놓고 강의를 듣고 해. 근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변화가 왜 안 될까? 민주항쟁운동이 민주항쟁운동이 전 세계 우리나라가 치고 50년 역사가 가졌어. 정직과 윤리와 도덕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학교를 졸업하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으면 그 학생이 나온 숫자만큼 사회가 도덕, 윤리, 정직 수수가 높아져야죠. 안 높아져.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그게 숙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여자가 27년 동안 다이어트 26년 동안 다이어트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푸드 다이어트 보고 받았다 푸드 다이어트 하는 박사야. 근데 실패했어. 그 사람은 다이어트가 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에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은 일상에 생기는데 우리로 사는 거는 열심히 뭐든지 다 하는데 본인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상을 본인들이 자기 일을 관리하는 데 소홀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애터미 교육을 들어오는 건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애터미 갖다 지가 행동으로 해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그 주체자들이 주체력이 없기 때문에 주도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개별자들이 깨지는 거예요. 밤에 되게 주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 세상 내가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주체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세상의 주인공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건 뭐냐 이거지. 왜 배워야 되냐 이거지. 왜 들어야 되냐 이거지. 나도 한번 그 옛날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건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이걸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그걸로 나를 표현할 수 있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진정한 도로 가는 길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책을 보셔야 돼요. 계속 나와 지금 계속 책 보는 얘기. 그랬을 때 내 안에 기준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준은 학과 습으로 생기는 거예요. 학과 습으로. 끊임없이 배우다 보면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아 이럴 거면 안 되구나. 성경 말씀도 들으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준이 자꾸 생기죠. 그 기준을 본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기준을 만드는 적이 없고 남이 만드는 기준을 그냥 배우기만 하고 갔어. 탑승만 하고 갔죠. 이제 앞으로는 본인들이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뭔 책을 읽어야 되냐면요. 너무 많은 정보가 오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옛날의 고전을 보면 앞으로의 어떤 정보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옳고 그름, 비판적 사고라 했죠? 통찰력,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그런 거를 길러주는 건 고전이 최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고전을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대학이면 1900년도 전에는 그렇게 뭐 쓱 안 좋은 학교였대요. 안 좋은 학교. 근데 새로 부임한 총장이 그때 뭐 대공황인지 뭐 미국 그랬을 때 뭐 힘든데 힘든 시절인데 학생들한테 무조건 고전 100권 읽는 게 4년 동안 그게 숙제 과제예요. 그냥 다 웃긴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 80몇 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를 기준을 세우고 어떤 거를 통찰해내고 어떤 거 비판적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고전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지비로서 정말 기가 꽉 막혀요. 그래서 책을 보셔야 돼요. 이걸 이제 여기를 반복적으로 가면서 잊어버린 자세를 다시 끌어낼 수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공자님이 한마디로 얘기한 게 아니고 몇 마디로 얘기했는데 그걸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이성희 박사님한테 배웠어. 이거 아시죠?
말씀 한자예요. 이거 적지 마요. 그냥 듣기만 해요. 이거 적어 소용이 없어 이거. 찍어서 뭐해? 화기불사진봉 사이불합측대. 그러면서 군자의 호학의 자세는 식무, 국보, 거무부안, 민어사의 신어원, 추유도, 이정원, 하기시십주 규정정로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저기에 이제 제가 얘기한 얘기가 함축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님이 저가 저렇게 써놓으면서 저걸 설명해 풀어주셨는데, 저걸 이성현 박사님이 그 위에 두 단어만 쫙 해놓고 설명해주다가 시간이 없어 끝났어 원데이가. 그러니까 나는 그럼 짜증나 또.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쳤어. 하기 불사 증망 딱 치니까 야 요새 세상 진짜 좋대. 내가 구하려고 맘만 먹으면 천지야 천지. 스스로.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런 가슴 어떤 선생님이 저걸 다 설명해줬는데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줬는지 저거를 다 배우고 나니까 아 이거였었구나. 그러니까 아 이거였었구나. 제가 저거를 공부하고 나서 참 야 그래서 왜 군자월 맹자를 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왜 이성현 박사님이 우리한테 논어로 가르치는지 알겠다. 그런 거지. 위에부터 이제 설명 읽어드릴게요. 하기불사 증망. 하기불사 사는 여기서 생각사자는 무엇이 정말 그러한지 검증하고 정리하여 자기화하는 과정. 즉 배우기만 하고 불사 생각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을 검토하고 성찰하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노고기를 얘기한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른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대로 재생하는 것. 배우면서 성찰하지 않는다면 진짜 옳은 것인지 검토해보지 않았으므로 남을 속이는 것과 같다. 설사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맞는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이니까 거짓이다. 이런 거예요. 밑에 사이불합측태는 생각만 하고 불합, 배우지 않은 데면 위태롭다는 뜻인데 이론적 배경 없으면서 화학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는 체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야. 너 청왕성에 대해서 아냐 그랬더니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는 게 지라고 했죠? 그게 지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달나라를 생각나서 달나라를 끌어다가 자기가 청왕성을 만들어 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지가 스스로. 그러니까는 어떤 자기의 생각에 어떤 제한된 것들 배운 게 없으니까 제한 것들로만 구성하기 시작해서 구성한 거를 자기가 만드는 그 완결성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다녀. 이거 믿으라고. 이게 맞다고. 자기 논리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거를 주장하고 그걸 믿게 만들면 집단 무지가 오죠. 집단 무지가 와요. 그러니까 니도 하나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 공부 안 하고 이게 맞다고 베팅이 맞다고 사업은 베팅해야 된다. 야 사업하는 사람이 포인트 많은 거 해야지. 14만 8천 원에 10만 포인트가 맞지. 30만 6천 원에 10만 포인트가 맞냐. 이런 미친놈도 있어. 옛날에 있어서 저렇게 나오는 거 몰라서 그래. 이게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서 그걸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집단 무지가 오고 그럼 집단 반기가 와요. 그게 김정은 집단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배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거에 만나는 과정이므로 자기의 완결성을 계속 깨트려야 한다. 안 하면 위태롭다. 뭔 뜻인지 알겠죠? 한번 배운 걸로 그게 맞다고 평생을 가지 마라. 세상은 너무 빨리 바뀌어가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자기 걸 깨트려 나가면서
또 올라서면 또 올라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기서 얘기하는 식모구포 거무구화는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사기불사 사기불합 즉등 이렇게 하면서 군자 식무구포 거무구화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군자는 먹는데 배부름을 구함이 없고 거처하는데 편안하기를 구함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호학의 자세, 배움의 자세는 단순히 배부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지 않아야 호학으로 나갈 수 있다고 공자는 생각했다. 물질이나 돈을 벌려고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배울 생각이 없어지면 그거는 당장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몰라도 결국은 영원히 가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함이 뭐하고 돈 버는데 너무 연연하지 마요.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는 의롭게 하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많이 얻게 해서 그 국간에 채워주려고 그랬대요. 재물을. 그럼 예수님이 재물을 얻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했을 것은 의롭고 공평한 길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 의롭고 공평한 길이 뭐야? 나누는 거고 사랑하는 거야. 부지하는 길이에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환난 때의 고아나 바보로 돌아보는 거래요. 어려운 사람을 하겠지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고 바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래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먼저 지키는데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얘기해요. 꼭 배부르는데 애쓰지 말고 먼저 그걸 구하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 안에서 파트너들 잘되게 힘든 거 들어주고 그거 잘되게 그런 걸 먼저 구하라 이거야. 그러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돈은 저절로 생긴다 그 얘기예요. 아니 역끝내줘요.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어사의 신어원이라는 뜻은 저기서 일사자 사는 일은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일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일은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고 악 영향도 끼칠 수 있다. 아까 자기 노력에 도둑놈이 자기 노력 열심히 한다고 위에 따라주는 건 아니죠. 세고락 찾아 거기서 자기 노력을 하는 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사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